저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 책 쓰려다가 무슨 이유가 스토리가 안 나와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밤 10시부터 갑자기 써지는 거 이렇게 갑자기 계속 해서 페이지는 많은데 좀 구성이랄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자기소개 먼저 하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KT 다니고 있고 제가 이제 7년 동안 세웠더니 7년 동안 통신 관련된 일을 했고 잠깐 글로벌 했다가 또 지금 또 AI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주 산업이 위성 산업이나 통신도 관련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주하면 저는 우주 이 시작이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앉아야겠다. 여기 많은 우리 우주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영화거든요. 이게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지구 그 인간이 우주로 가기 전에 찍은 영화에 이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거 음악들인데 이거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노리스라는 돌을 만지면서 이 원숭이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벌 관계했던 원숭이를 지배하고 이 도구를 사용하던 원숭이가 던진 뭐죠? 이 뼈다귀가 아주 우주선이 돼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결국 뭐냐? 물론 이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 물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안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 원숭이의 이제 아예 이제 차이가 엄청 나다는 거죠. 생존의 차이, 방향성의 차이. 그리고 이 뼈다귀가 우주에 정말 실제 우주로 바뀔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 건데 실제로 쓰고 있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실제 시간 번역, 그다음에 이거 저희 우라는 생성 AI, 그다음에 이런 가상 뭐죠? 이거 중력 장치 이런 것들이 다 그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주 산업이란 무엇일까? 요컨대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한 건데 보면 볼 때마다 이 커져요. 특히 왜냐면 우주 산업은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청 커지고 있고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 전기 자동차 시장이나 뭐 반도체 시장이나 비교하더라도 40년 비교하면 반도체 전체 시장이 5,800인데 이제 뭐 지구 뭐죠 우주를 하면 24년이군요. 하다 보면 엄청 커요. 엄청 크다. 그리고 제가 왜 믿고였냐? 이게 우주 산업이라는 자체가 엄청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스토리가 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엮여 있거든요. 그 거미줄처럼. 그러다 보니 스토리를 꼭 빼기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하기는 첫 번째는 로켓이고 업스트리밍 그리고 인공위성과 우주정거장 같은 궤도 산업으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우주 그 다음에 관련된 파생 상품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각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우주 산업이 언제 시작했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냉전과 시작했고 우주 산업의 시작은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만든 로켓 V2 로켓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독일이 전쟁에서 밀리니까 이제 제공권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이때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런던에 영국이 엄청 많이 쐈죠. 그래서 독일이 패배한 이후로 이 독일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그런 뭐죠 기술 테크놀로지나 그런 연구 시설은 러시아가 가져왔고 그다음에 연구자들은 미국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독일 V2 로켓 시작으로 러시아도 로켓을 만들고 미국도 로켓을 만들었다. 그래서 시작은 독일의 V2 로켓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게 로켓이 진짜 로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ICBM이랑 SLBM까지 다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주 탐사에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수중 물에서 쏘는 SLBM까지도 영향이 미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리는 같아. 그리고 28년 러시아 롤드컵 엠블렘의 스푸니크라고 러시아가 최초로 쐈던 우주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모양입니다. 모양. 예. 그리고 우주 산업이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디세이를 시작으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이제 혹성 탈출, 실제로 달 탐사했고, 스타워즈나 아니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이나, 아니, 일본, 우리가 가까이 보고는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때가 뭐냐 아시겠지만, 이제, 냉전 시대에 있어요, 냉전 시대. 그러니까 소련이 멸망한 1990년 이후로는 좀 약간 우리도 아시겠지만 그런 우주 산업에 대한 문화라 좀 많이 동력이 많이 상실하긴 했거든요. 했다 하더라도 인터스텔라나 이런 것처럼 좀 정말 이제 진취적인 이런 스토리보다는 정말 진짜 진지하게 좀 그런 스토리가 많이 많아졌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시 뜨고 있어요. 왜? 중국이 제가 막 했는데 중국이 엄청 치고 있어요. 중국이 최초로 달 뒷면 탐사하고 얼마 전에 뭐 2달 전에는 달 샘플도 뒷면 가져오고 그다음에 우주정거장 독자 개발해서 우주정거장도 만들고 지금 펜타곤에서도 지금 이러다가 중국에 우주선 밀린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아시겠지만 미중 패권이 심각해지고 또 중국이 특히 우주산업에만 집중하면서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뉴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왜 미국은 뉴스페이스라는 형태로 우주산업을 발달을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직접 하고 있다가 1792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넘어야 되니까 우주왕복선 우리가 치는 저활용 로켓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 쓰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제 1972년부터 쓰면은 이제 저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 86년이나 2003년도에 콜롬비아랑 챌린저가 폭발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폭발한 이유를 보니까 이게 아마 국가 위주로 가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원인 조사하다가 알았대요. 그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에서 경직된 조직에서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콜롬비아 폭발하면서 이후로 보면 미국에서 나온 그런 우주 관련된 조직들이랄까 이벤트 그런 프로젝트들 다 커머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표현은 못 좋게 못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보면 이제 아예 올드 스페이스랑 뉴 스페이스를 바꾸면서 미국의 그러니까는 중국 제외한 대부분의 우주 산업들은 그 전에는 국가 주도로 가다가 이제는 상업적 기업의 주도로 가고 이제 비용도 이제 투자 예산으로 가다가 이제 저비용 합리적 이제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뉴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이제 새로운 우주 산업의 키워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페이스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스페이스X랑 블루 오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뉴스페이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전 CEO죠.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아마존 잘 나가던 아마존 CEO 내려온 이유가 이제 우주 산업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 모르고 있지만 제프 베이조스랑 그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타겟은 우주 산업이에요. 우주 산업. 아마존 해서 AWS 잘 팔겠다고 듣긴 하지만 첫 번째 우주 산업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의 매년 지금 보면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2등이거든요. 2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매년 돈을 팔고 있어요. 왜? 우주 산업에 돈을 써야 되니까. 지금 보면 2월 21일 날 썼고 또 7월 1일 5개월 만에 또 썼어요. 7조 원 정도 팔아가지고 우주 산업에 미친 듯이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AWS 보면 항상 이렇게 우주를 그려져 있고 AWS 이 사 모델 자체도 지금 우주랑 확장하고 있는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표적인 두 번째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죠.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제 세계 최고 부자가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 주가 폭등도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이거 할 때마다 뭐 한 몇십조 원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만 해도 한 120조 원인가 했다가 거의 1년 만에 290 거의 2배 이상 떴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계속 늘 것 같아요. 이렇게.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도 미친 듯이 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AI 회사 xAI의 사의 미션도 Understand Universe라고 이제 우주를 위한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 하나하나 보면 모든 게 다 이제 우주 산업에 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둘이는 당연하게 이제 막 엄청 싸워요. 엄청 싸우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이런 건 사이 안 좋은데 최근에 아마존도 이제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스타링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미사일이 이제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로켓이 스페이스X 로켓으로 지금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고 또 협력할 때 협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휴스턴 지금 보면 웃긴 게 테슬라도 텍사스 가고 나사도 지금 텍사스에 있고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플로리다 이 지역이랑 텍사스 이 두 지역이 그 미국 우주 산업의 중심지를 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페이지를 안 만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딱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주 산업이 이슈가 됐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냐? 첫 번째 뭐냐면 뭐 중국이 막 치고 가는 이유도 있지만 로켓이 엄청 발달하고 있어요. 로켓이 그 델리버리 비용이 엄청 줄고 있거든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V2가 그 시작이고 이 V2 미사일 로켓을 개발한 폰 브라운이나 독일인이 미국을 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로켓 역사가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뭐죠 테슬라가 아니라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가 재활용 로켓을 쓴다고 하고 있지만 쓰고 있다고 하지만 최초 재활용 로켓은 이제 우주 왕복선 스페이스 셔틀이고 아시겠지만 총 6개가 만들어졌고 이 중에 콜롬비아호랑 디스커버리호가 챌린저호가 폭발하면서 중단됐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온 게 이제 스페이스X 펠컨 9. 펠컨 9이 스페이스X 이제 재활용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주로 배송하는 비용이 엄청 기하급수적 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 붙여놨는데 지금 키로당 10만 원까지 떨어졌대요. 키로당 1000만 원 단위에서 이제 스타쉽이 성공하면서 키로당 10만 원 단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재활용을 18회 재활용의 신기록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얼마냐면 300회까지 나 300회까지 재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있네요. 300회.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300회. 펠컨9.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고정 비용이 줄기 때문에 우주로 보내는 절대 비용이 줄 수밖에 없다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거든요. 스타쉽이라고 이거는 엄청 커요. 이 펠컨 헤비보다 거의 2배 이상 큰 건데 이 스타쉽이 제가 이거 실시간 봤거든요. 6월 6일 며칠 전에 그 무사 착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궤도까지 올랐다가 우주까지 갔다가 이건 우주로 보내고 여기는 이제 덤프만 들었거든요. 실제로 아무도 안 나왔고 밑에 이 엔진 부분이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제대로 섰습니다. 이게 거의 40층 빌딩만한 로켓이거든요.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한꺼번에 100명을 태울 수 있고 이제 이게 펠컨 9처럼 활성화되면은 이제 키로당 10만 원 거의 해외 택배 보내는 것처럼 이제 우주로 우리가 많은 것들 사람도 보내고 물품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펠컨 헤비가 이제 인공위성 기준으로 보면 펠컨 9이 아까 말씀드렸던 60개고 거기에 확장형이 180개인데 스타쉽은 400개. 그러니까 스타쉽 스페이스X의 목표는 42,000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가지고 이제 스타링크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 스타쉽인데 엄청 빽빽하고 인공위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루오리진이 로켓은 좀 부진해요. 이게 보면은 셰퍼드가 펠컨 9이고 뉴글렌이 규모는 조금 더 작지만 이제 스타쉽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스타쉽처럼 재활용이 뭐 300개까지 되지 않고 있고 한 번씩 정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또 뭐냐면 로켓 연료인데 이제 액체 수소였다가 이제 메탄 수소로 바뀌어요. 이렇게 메탄으로 가야지 찌꺼기가 없어요. 찌꺼기가 없어야 재활용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왜 이걸 가져왔냐? 중국이 최초로 메탄 로켓을 발사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서 달 뒷면에 간 것도 중국이고 거기서 땅파가 시료를 채취한 것도 샘플 채취한 것도 중국 얼마 전에 가져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 했던 지난달에 있었던 스타쉽은 메탄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랩터 엔진인데 랩터 엔진 하나가 28개 썼거든요. 랩터 엔진 하나가 우리가 누리호 있지 않습니까? 누리호 그 엔진이 다 합친 추력이 랩터 엔진 하나거든요. 랩터 엔진을 28개 쓴 거예요. 누리호 그 추력이 28개를 쓴 거죠. 이렇게. 그만큼 좀 아예 체급이 다른 로켓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펠컨 9은 엔진 로켓이거든요. 이렇게. 이 하나가 누리호 추력 하나를 가진 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 되고 랩터 엔진 또 작아요. 보면 규모도. 그래서 랩터 엔진이 나오면서 이제 또 로켓 엔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여러 개의 지각 변동이 또 크게 났다. 네, 갑니다. 그리고 비교를 보면 누리호가 이렇거든요. 누리호는 1톤이에요. 근데 여기 자료가 1.5톤 했더라고. 1.1톤이요 그래요. 반올림한 것 같은데 1.5톤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스타쉽은 150톤, 누리호에 거의 150, 200개 가까이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그 전에 세턴이나 SLS라고 하는데 이거 가진 이유가 좀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으라고. 왜냐면 어디가 아는 척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 볼록튀는 펠컷 옆에 붙었으면 헤비, 없으면 나인. 그리고 이제 중국 이 뾰족하게 생긴 거는 그 중국의 장천이라고 중국 로켓이고, 오렌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 엔진 있는 거는 이게 SLS, 기존에 나사에서 쓰던 약간 여기에 네, 여기도 무식하게 돈을 많이 써 이렇게 SLS라고 하고, 대표적인 로켓이 이거죠. 그 다음에 세턴, 이게 또 달 탐사용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했던 스타쉽. 가장 큰 중국에서 비싼 거 만들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재활용을 합니다. 중국도 이제 막 재활용 로켓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돈을 그냥 쏟아붓기만 했죠.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이노스페이스랑 이제 우나스텔라랑 이런 회사들이 그 발사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